네, MS투데이가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 이번 시간에는 이재수 춘천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독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춘천에 MS투데이가 창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독자 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자와 친근을 이미 오래전부터 쌓아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여러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생겼다는 것도 고맙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사실 일일이 시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쉽지 않은데 MS투데이가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또 기대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춘천시에도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내건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지. 또 그건 우리가 책임도 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분명한 지역사회 운영의 작동 원리들이 바뀌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네 초도순시라고 하는 걸 없애고 우리 이제 마을의 수건이 뭔지,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마을 총회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네. 주민들이 직접 의제 발굴을 하니까 수건 사업들이 바뀌었어요. 무슨 동사무소 고쳐달라, 마을길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들은 싹 들어가고 동네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돌봄에 대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준비한 반찬 봉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이들을 동네에서 돌보자. 그래서 동네에서 돌보는 아이돌 프로그램들을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관이 주도해 왔었던 마을 자치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 버리니까 전혀 다른 의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말 생활 속에 아주 쏙쏙 박히는 그런 의제가 나타난 거죠.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천시가 첨단 지식산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춘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조금 더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춘천이 이미 20여 년 전에 바탕을 잘 깔아놓았었던 이 ICT 산업과 바이오 영역들을 더 강화하고 집중해서 새로운 중흥기를 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게 마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상적 상황에서 또 일반 산업들은 많이 쇠퇴하고 다운이 됐지만 지금 ICT 분야나 바이오 영역들은 더 커졌거든요. 네. 그 코로나 진단부터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까지 이 세 개의 이 부분들을 다 이 춘천에서 다 생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ICT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기반한 새로운 산업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또 정밀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 영역도 커지지만 그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어떤 그 생활 시스템들을 또 이 춘천이 선도하게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삶에 좀 많이 밀접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문화예술이잖아요. 그럼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법정 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그 세계 인형극총회죠. 유나미 총회도 유치를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춘천시 발전에 이런 문화예술의 활성화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각자의 삶 그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방은 너무나 달라요. 어떤 그 본능과 자기 마음,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진정한 마음을 끌어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작동케 하는 힘이 뭐냐면 문화의 힘이에요. 그런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이 도시 안에 입히고 문화예술을 이 도시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보고요. 적어도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시장님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춘천시 현안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는 시내버스 이야기이거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네. 지금 시점에서 공영제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네. 사실 뭐 이건 제가 지금 임기 앞두고 얼마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건 정책 방향, 정책 내용은 아니고요. 경영상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고용의 불안을 만들고 고용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의 여러 질적인 문제에 나타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서비스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니까 버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 노선 개편안을 회사 측과 함께 만들었지만 역시 이것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영적 불안정이 그 노선의 개편 이후에 이 정착시켜 나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하기를 더 이상 이제 개인 회사에게 이걸 맡겨서 운영한다는 것은 이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공공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공영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경영을 안정화시켜내는 것이 다른 서비스를 개선하는 다른 어떤 그 기술적 변화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전까지는 뭐 노선의 문제라든지 서비스 질적인 어떤 부족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있을 때마다 시장을 혼내셨거든요, 시민들이. 왜 이거 시장이 못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동안에 이거를 시장이 다 감당해야 될 일은 아니었거든요. 회사가 엄연히 네. 민간 회사가 있으면 민간 회사한테 그 책임을 물었어야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공영제가 되면 이제는 그 책임을 다 시장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아주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이제 난 버스 타야지. 이 자가용을 버리고 버스 타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춘천 지역에서 버스만큼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이거든요. 네. 강원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 내에서도 여러 부지로 좀 거론이 제한되고 네네. 있고요. 또 뭐 춘천으로 국한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도지사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옛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이전지로 수용하신 이유가 좀 있으시다면 네, 춘천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캠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이슈를 선거 전에 그러니까 마무리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늘 얘기합니다만 선거는 좀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제대로 된 그런 논의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흘러서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결정하지 않으면 이 논의를 늘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 캠페이지에 도청이 들어왔는데 그 캠페이지가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문화복합공원을 만들고자 했었던 이 취지를, 그런 시민들의 기본적인 뜻을 절대 왜곡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강원도청이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충분히 앉을 그런 어떤 공간도 있고 그렇게 일들이 추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또 다른 게 춘천 같은 경우에 올해는 레고랜드가 개장을 네네. 합니다. 교통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인가요? 2,000대가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서면대교 거기 그 대교를 타고 춘천대교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막힘들이 줄 이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차는 최소화하는 게 제일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가령 중도 배터 그 주변에
한 1,000대가량 우리가 그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인근까지 하면 저희가 한 2,000대 주차 분량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어요. 춘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차피 캠페이지로 넘어와서 캠페이지를 다리로 해서 이 명동 상권까지 또 주변 상권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여전히 곳곳에 갖고 있는 그 장소성, 장소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좀 더 키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컨텐츠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시정부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원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시민들께, 춘천 시민들께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주시죠. 네, 그 지난해 그 2년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우리 시절을 보냈는데요. 우리 춘천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어렵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어려운 분을 다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책임지는 따스함으로 함께 살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춘천을 꼭 만들고 싶고요. 그 첫 해가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MS투데이가 준비한 신년대담 이번 시간에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